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공부하기 정말 싫은 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이번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PCE가 미국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PCE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뜻하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을 밑돌면서 와, 인플레 잡히네 라는 전망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피복 기대감 계속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미국 증시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ISM 제조업 공급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49를 기록하면서 50보다 아래면은 제조업이 수축됐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제조업이 수축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면서 결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제조업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11%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악재다라고 말하긴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50을 밑돈 거는 코로나 때 2000년 20년 5월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바이든은 인플레 완화 신호야 라고 또 말하면서 자화자찬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BO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 10년 간다. 아니 길이 무슨 소리야? 인플레 잡히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잡히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 아직도 5%가 넘는데 이게 슬금슬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2%까지 가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까지 가는데 보통 선진국이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 점진적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인플레가 10년 간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주가 가장 확실한 투자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며,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내년 유가는 또 100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 이 외에도 인플레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임금 인플레, 인구 고령화 및 에너지 투자 부족이 인플레 유지의 이유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걸 봤을 때 역시 워렌 버핏 에너지주를 올해 초부터 계속 사더니 그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BOA는 인플레 10년 동안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주가 가장 확실한 투자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세미트럭 출고식. 드디어 테슬라가 세미트럭의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세미는 최대 37톤을 실은 상태로 8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우리나라 안에서 뭐 할만하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공차도 아니고 가득 채웠는데 8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넓은 미국에 과연 의미가 있을지, 충전하는데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세미트럭 출고식이 이렇게 있다고 하며, 그런데 원래 테슬라는 올해 신차 출시가 없다라고 못 박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급하게 또다시 세미트럭을 출고식을 한 이유는 아마도 머스크가 요즘 좀 급한 게 아니겠느냐, 오너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고 원래 옛날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빠지니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데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에게 그 시장을 뺏기고 있으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의견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보면은 세미트럭 출고식이 빨리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당초 계획은 3년 전에 출고를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그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머스크는 항상 뭔가 조금은 빨리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미트럭도 3년이나 더 딜레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테슬라 중국에서 또 리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8만 대가 리콜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리콜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43만 대나 리콜이 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테슬라 입지가 흔들리는 판에 조금은 뭐 나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나저나 요즘 들어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져서인지 힘들어한다는 기사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기를 쓴 갑자기 야 이거
이제 슬슬 바닥 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테슬라 지금 가치는 어떤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출에도 한 줄기의 바람이. 지금 기름들 중에서도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금융권 대출금리 추이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좋은 소식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진행 중인 은행도 있다고 하는데 뭔가 봤더니 일단 신한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 이자 상환을 늦춰준다라는 그런 걸 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이자로 원금을 갚아주는 취약차주 지원책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또 항상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보고 야 나도 대상자인가 하고 확인하면은 거의 대부분 내가 대상자는 아니지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예금 적금 금리를 누르는 걸 체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 금리를 누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은행주가 좋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차트가 심상치 않죠. 그렇다면 은행이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 은행주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7.5%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야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예금 금리 한 6% 넘을 것 같아, 7%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배당주 할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예금 적금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를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은행주, 고배당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주를 포함한 배당주가 최근 오르고 있는데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뉴스에 팔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12월 말 그때가 되면 될수록 주가가 계속 급등하는 거는 확률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배당 때문에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12월 10일이 넘어가면 12월 20일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분명 매도할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로 이 정도 배당 받고 쭉 투자해야지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은 은행 또 실적이 좋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몇 년씩 들고 간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전혀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타이밍에 매수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참고로 DGB금융과 BNK금융은 배당이 8%가 넘는다고 하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7.3%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대도시 방역 완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광저우는 1일 하이주, 테너, 바이윈 등 도심 9개구의 방역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당연히 나올 만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화장품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무거운 LG생건도 5%나 상승을 하고 있죠. 또한 상하이시도 상하이시 24개의 고위험 지역에 봉쇄를 해제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계속 커져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기 호재로 끝날까요? 최호기리씨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단기적 호재가 아니라 중국의 방역 완화와 동시에 정책 기대감도 분명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풀기가 나올 것이며 이러한 기대감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 중국이랑 관련된 섹터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코스피 12월 산타랠리가 어렵다라는 시각이 나왔는데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 그 이유는 금리, 러우 전쟁, 국내 증시의 밸류 부담 이거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증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가 상승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며 지금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나오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큰 요인으로 봤다고 하네요. 물론 이게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증시를 하락시킬 힘은 없겠지만 충분히 위에 모자를 씌운 증시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그렇게 누를 만한 힘은 충분히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금투세의 방향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큰 손들의 매도 물량, 그런 물량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연말에 쭉 밀려버릴 확률이 분명 있겠죠. 그래서 금투세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은 산타랠리는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손실은 어떤가 봤더니 1.6조 원 정도의 손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다른 곳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다행히도 다른 쪽에서는 조금 빠르게 봉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도 노사도 밤샘 협상 끝에 극적 타결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마크롱 정상회담. 어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바로 IRA 법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크롱이 엄청나게 의견을 말을 했나 봅니다. 바이든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유럽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야, 진짜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사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법안 내에 수정해야 될 몇 가지 결함들이 있다고 인정한다. 야, 이게 뭔가 싶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과하진 않을 건데, 근데 좀 뭐, 잘못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발언으로 봤을 때 아마 어느 정도의 수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 안에 한국 완성차도 이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CU에서 타이거 JK 맥주와 윤미래 소주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기름들 중에서 이 두 분의 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픽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하나는 소주, 하나는 맥주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를 섞어서 소맥으로 먹어도 맛있는 그걸 또 노리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첫 출시 한정 수량 2만 개밖에 안 풀렸다고 하니까 주류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동네는 어딜까요? 바로 뉴욕과 싱가포르인데 생활비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데 둘 다 100점을 기록하며 공동 1등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 싱가포르 엄청난 나라네요. 참고로 뉴욕이 1등을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바로 강달러 현상도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지난 10년간 무려 8번이나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나라다라는 걸 10년 내내 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 뭔가 봤더니 바로 단연 휘발유라고 합니다. 1년 사이에 22%나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저기에서는 아직까지 싱가포르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비싼가요? 혹시나 다녀오신 분들 싱가포르의 물가가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산 그리고 월급 이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대상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77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걸 보면은 야,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진짜 많네. 평균 자산이 무려 5억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말고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니까 맞벌이 그런 것도 다 포함이겠죠. 약 6,41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가 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와 오분위의 격차는 벌어져서 양극화가 심화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은 5% 정도 늘었지만 잘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거의 못 벌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가진 나이대는 언제일까 라고 봤더니 50대 가구주가 있는 집이 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졌다고 합니다. 열심히 20대, 30대, 40대 일하고 50대 딱 되니까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돈 많은 가구들의 특징을 보니까 바로 자영업자 가구의 자산이 6,600만 원으로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다들 자영업으로 뛰어드나 봅니다. 힘든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다른 가구보다 더 많은 자산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와중에 잘 되는 자영업자분들도 정말 많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6,410만 원이 나왔다고 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77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택시의 심야 할증이 10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서울 택시 요금의 심야 할증이 12시간인 10시부터로 바뀌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 20%의 2배인 40%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택시비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옛날 같았으면 말이 미친듯이 달리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자면 기본료가 3,800원인데 10시부터 할증이 붙으니까 그때 타면은 4,600원 그리고 할증에 할증이 붙으면은 기본료가 무려 5,300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탈 때 일단 술을 마실 거면은 무조건 2시까지는 마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애매하게 1시 30분 이렇게 나오면은 야 이거 지금 타긴 너무 아까운데 30분만 있다가 타야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 가격 인상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년 2월부터는 택시 기본 요금도 3,5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나 더 오를 예정이며 그리고 기본 거리도 2km에서 1.6km로 무려 20%나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택시비가 무서워서 택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네요.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급등하던 포스코 엠텍 오늘은 11% 넘게 급락
급락 중. 그렇다면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오른 이유가 바로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엠텍은 리튬 요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쭉쭉쭉 올랐었죠. 하지만 오늘 하나의 이야기가 돌았네요. 포스코엠텍은 리튬 요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봤더니 포스코엠텍 관계자는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리튬 염호는 포스코엠텍이 아니라 포스코홀딩스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팸 과다 종목,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을 딱 열었을 때 문자만 보면은 포스코엠텍 보셨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문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이제 문자 확인하시면 야 진짜 있네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오늘 하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도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메이드 위믹스 가처분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은 나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위메이드 빠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갑자기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장 막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시 30분 기준 주가는 왔다 갔다 완전 난리가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위메이드 왜 이러나 봤더니 법원에서 위믹스 상패 가처분을 12월 7일까지 결론을 내린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야 상패 가처분 이거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닌데 왜 급등한 거야 라고 봤더니 바로 12월 8일이 상패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게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쌍용 벌금 내야 된다. 올해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는 10만 대가 넘었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 거기만 가봐도 이제 자리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매년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목표치가 있는데 이거를 못 채우면 사실상 벌금인 기여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전기차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현대와 기아 이거밖에 안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란 걸 볼 수 있고, 참고로 쌍용은 전기차 올해 100대를 판매, 르노는 전기차와 수소를 500대 판매, 한국 GM은 나름 볼트 EV 판매에 힘입어 2600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과 르노가 꽤나 큰 벌금을 내야 되고 벌금 수준이 꽤나 크네요. 한 대당 무려 60만 원이나 내야 된다고 하니까 쌍용과 르노는 수십억의 기여금을 내야 될 처지에 현재 처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개화기이기 때문에 이 기여금을 당장 낼 필요는 없고 26년까지는 미룰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내는 건 내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26년에는 한 대당 60만 원인 이 기여금이 100만 원 넘게 올라갈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만들지 말고 전기차 만들라는 소리겠죠. 마지막 소식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보셨는데 야 도움된다 라고 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구독이 안 돼 있다면 구독 버튼 또 한번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되기 전에 40만 한번 찍고 싶어서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행 관광객 당연히 느는 중. 정말 끔찍한 실적을 내던 LCC 올해 4분기는 흑자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진해연은 4분기 영업이익 25억을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광객은 인천 간사이 11월 이용 고객 수가 17만 3천 명으로 19년 코로나 전입니다. 그때 11월이랑 비교해도 21%가 늘어난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커녕 더 많은 이용객이 있는 건데 아마도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이 조금 줄어들어서 일본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노선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공항에 가지 못하고 인천공항에 몰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담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LCC가 이제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주말 푹 쉬시고요. 그리고 추가 공부는 저 기리시 열심히 해서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